반갑습니다. 충실장입니다. 민간조사사고요. 해결사, 사설탐정 여러 가지로 불리우지만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오늘은 오전부터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 남편 외도로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하시던 의뢰인이 불륜증거 수집 그리고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도움과 어떤 조언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원하시는 대로 결과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때로는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이 들 때도 많은데, 이렇게 의뢰인분들 일 잘 마무리 되시고 웃으면서 연락 주시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 주실 때에는 정말 이 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국의 모든 고민과 가정사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저로 인해서 한 분이라도 더 웃음을 찾게 되신다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 또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갈수록 철두철미해지고 치밀해지는 불륜 남녀들의 행동 패턴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갈수록 치밀해지는 불륜 남녀 첩보작전, 바람 어디까지 피워봤니? 예, 이런 내용으로 제가 주제를 다룰까 하고요. 요즘은 또 인터넷이나 블로그, 유튜브처럼 여러 가지 수단으로 배우자 불륜에 대한 행동 요령이나 각종 팁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도 있고, 정보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지 이젠 외도를 하는 당사자들도 점점 더 고단수가 되어가고, 그들의 만남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치밀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정말 바람도 진화합니다. 이렇게 비밀 연애를 하니 증거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저도 그들의 지능에 때로 감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007 작전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증거 수집을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 증거라는 것이 의뢰인만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이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정황 증거, 이런 거는 법적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 증거로 쓰일 만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로서 그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셀프로 증거 수집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려는 분들도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에서 좀 더운 옷 입었더니 덥네요. 오늘 사실 머리를 제대로 안 밀어서 모자 썼습니다. 갸름해 보이려고 마스크도 썼습니다. 애교로 봐주시고요. 네. 우선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차량 블랙박스로 확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실제로도 블랙박스로 인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불륜 남녀들이 이것을 알고 첩보 작전을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곳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안 가는데도 가는 거죠. 장보러 나간다고 하거나 쇼핑을 하러 간다고 차를 끌고 마트에 가서 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서 상간녀, 상간남의 차로 바꿔 타고 이제 데이트를 즐기는 거죠. 배우자가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의심스러운 배우자가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봐도 실제로 마트에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의심을 없애기도 좋고, 본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상간자의 차량을 이용하기에 혹시 모를 미행이나 추적을 따돌리려고 이렇게 첩보 작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백화점, 마트 이런 데는 인파도 많고 차량 주차가 좀 어렵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무척 까다롭거든요. 그렇게 해서 증거 수집에 실패를 하는 배우자들도 봤었고, 비슷한 경우로 일부러 내연녀의 집 근처나 옆 건물의 차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세워놓고
도보로 이동을 해가지고 본인의 동선을 숨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텔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아예 그들만의 아지트나 방을 구해놓고 만남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모텔에 드나드는 증거 같은 경우는 워낙 불륜으로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고 남들 눈을 조심해야 되고 혹시나 뭐 아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륜 증거 수집 현장에서 이처럼 아지트를 구해놓고 비밀스럽게 데이트를 하는 경우도 발견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는 거죠. 아무리 쫓아다녀도 어디 모텔은 안 가는 것 같고 어디 뭐 주택가나 어디 아파트 그렇게 해서 추궁했더니 지인 집에 갔어. 뭐 잠깐 들렸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증거 수집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당신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배우자의 휴대전화만 단속한다고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쉽게 외도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수단이며 저도 상담을 할 때 배우자의 휴대폰을 털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물상자 속에서 불륜 증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가 갑자기 뭐 휴대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패턴을 걸고 화장실 갈 때에도 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외도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은 이 증거 잡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의심이 된다고 아예 핸드폰을 빼들고 차도 빼들고 이렇게 하는 의뢰인들 있으십니다. 예, 최근에도 있으셨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휴대전화 때문에 불륜을 들키지 않으려고 연락을 하는 수단이나 방법에도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뺏든다고 연락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요즘 뭐 PC 텔레그램도 있고 비밀 채팅 어플들도 이용하는 것도 기본적이고 이마저도 뭐 불안해가지고 배우자의 눈을 피해 인터넷 카페 같은 곳에 가입, 뭐 라인, 뭐 아니면 밴드 여기에서 1대1 채팅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서 대화를 하거나 카페에 쪽지를 주고 받으면서 연락처를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연락을 어떻게 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남편이 가입한 카페, 밴드 등등을 털어보시는 방법 또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상간녀, 상간남과 연락하는 용도로 아예 세컨폰을 만들어서 회사에 숨겨놓고 편안하게 뒤에서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바람을 어설프게 걸린 남편이 그러면 뭐 핸드폰 들고 가라 아니면은 뭐 위치 추적 어플 깔아라 이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컨폰이 있게 되면은 그 핸드폰 사무실에 던져놓고 데이트하러 갈 때 그 폰 들고 나갑니다. 예,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많은 케이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되려 배우자의 어떤 생활을 감시를 하는 겁니다. 위치 추적기를 뭐 달아놓거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경우인데요. 아무래도 본인을 미행하지는 않을까, 감시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배우자 차량에 이제 뭐 추적 장비나 녹음기를 붙여놓고 자신을 감시하지 않는지 따라다니지는 않는지 역으로 감시를 하면서 바람을 피우거나 또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본인은 뭐 당당하다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 추적 어플 깔자고 해놓고 오히려 본인은 세컨폰을 쓰면서 아내나 남편의 위치를 역으로 감시를 하는 거죠. 오늘은 따라붙지 않았네 데이트 해야지 이렇게 룰라룰라 이렇게 바람 피러 가는 거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결코 웃을 일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사실 더 기상천외하고 비상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불륜 남녀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영상을 찍으면서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듣고 더 진화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할 것 같아서 이 머리를 굴리는 상간남, 상간녀들이 오히려 더 지능적이 될까봐 말을 좀 아끼게 되네요.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머리를 써가면서 밀회를 즐길까요? 물론 뭐 처음부터 철저한 성격으로 조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숨어서 들키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도 어찌 보면 과거 뭐 바람을 걸린 적이 있거나 배우자가 너무 의심이 많고 추궁을 많이 하다 보니 치밀하게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에 어떤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포커페이스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고, 이렇게 뭐 그리고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내가 이렇게 머리를 쓸지 몰랐다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상간남이 이렇게 뒤에서 조언을 하거나 감시망을 피하게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순진했던 내 아내가 바람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진하다고 생각해서 허술하게 작전을 짜시면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배우자 외도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촉이 왔다고 뭐 바로 배우자를 추궁하거나 몰아세우는 경우입니다. 증거가 나온 만큼 빼도 박도 못할 만한 증거에 보여지는 것만큼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 피우는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내가 바람 피우는 것을 내 아내, 내 남편이 눈치를 챘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증거가 없는 이상 잡아뗄 것이고, 나를 압박해오는 배우자를 더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심리일 것입니다. 쪼아 붙여봐야 둘 사이만 나빠질 뿐이지 이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어떤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당신의 노력이나 눈물이나 분노는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죠. 바람피는 사람들 전두엽에서 도파민 나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 어디 뭐 다른 유튜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던데 지정신 아닙니다. 예, 정상적인 이성적인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내 손바닥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배우자의 행동 패턴이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람은 진화하기에 더욱 증거 수집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 혹시 내 배우자가 의심스럽다면 속으로는 화가 나고 당장이라도 따져 묻고 싶겠지만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침묵, 포커페이스 하시고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증거를 잡은 이후에 여러분의 어떤 행동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증거 수집에 대한 궁금증이나 지금 상황이 뭐 어려운 분,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버벅거리는 충실장입니다. 예,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